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했었던 거 잠깐 좀 볼게요. 어제 저희 했었던 거 잠깐 좀 보면은요. GitHub에 movies.dat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드렸죠. 그것을 읽어드릴 때 파일의 내용이 한번 열어볼까요? 직접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파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값과 값들은 콜론 2개로 구별이 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 값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두 번째 값은 문자열, 그 다음에 세 번째 값도 역시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 컬럼이 3개가 있는 테이블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파일이었었습니다. 네, 그래. 근데 파일에는 그 일반적인 CSV 파일처럼 그 value와 value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요. 콜론 2개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좀 특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안에 있는 문자열들을 보시면, 네, 잠깐 지나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거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깨져 보이죠. 이렇게 깨져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자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는 파일은 UTF 파일이라고 하는 그 인코딩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 아니고요. 영문 윈도우에서 저장이 된 파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의 첫 번째 라인이 컬럼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문서의 헤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read CSV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read CSV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제공을 했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separator에서는 value들이 어떤 문자열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했고요. 이 separator 때문에 read CSV를 할 때 워닝이 발생합니다. parser warning이라고 하는 워닝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engi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이 보시면 돼요.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리스트를 전달한 이유는 데이터 프레임에 파일에 헤더가 없기 때문에, 즉 컬럼 이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컬럼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 윈도우에서 작성된 그런 파일이어서 인코딩을 cp1252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보시면 이게 파일의 내용입니다. 제대로 읽힌 게 보이시죠? movie ID, 타이틀, 장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였고요. 우리는 그 문자열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가 어제 했었습니다. 하실 때 그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그 문자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을 사용해 주셔야 되냐면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해당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을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반복하면서 뒤쪽에 지정한 그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함수들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함수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라든가 아니면은 소문자로 바꾼다거나 대문자로 바꾼다거나 어떤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등등등 그런 그런 메서드들을 str이라고 하는 스트링 메서드 객체 속성을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어제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들, 그다음에 뭐 코미디와 로맨스가 같이 들어있는 영화 장르들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자열이 들어있는 컬럼에서 그 일부분만 슬라이싱을 할 때에도 무슨 속성을 사용한다? str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영화 제목 뒤쪽에 항상 그 영화가 개봉한 연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등장한 연도들을 그 연도가 나오는 위치만 4자리죠. 숫자 4자리가 나오는 위치만 슬라이싱 잘라내서 연도들을 갖는 그 컬럼, 연도들을 저장하는 컬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s type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도 있습니다. as 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그 컬럼을 뭐 문자열, 숫자, 뭐 실수, 정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함수 메서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선그래프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말씀을 드렸죠. 선그래프는 그 선을 연결하는 순서가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점들을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1996년이 있죠. 96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95년이 있죠. 그 다음에는 98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선 연결하면 96년에서 95년 갔다가 98년 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 97년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99년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점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선그래프를 그려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sort뭐 밸류로 솔트를 하든 혹은 인덱스로 솔트를 하든 그 정렬이 된 상태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지는 거죠. 1920년, 21년 뭐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느 쪽 막대를 먼저 그릴지라고 하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굳이 그 정렬되지 않은 상태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도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어제 과제로 드렸던 거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 그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르 이름 10개를 찾고 시각화하는 장르 10개 찾아보셨어요?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 드라마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던가요? 아닌가요? 자,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장르스라고 하는 컬럼에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전체 대략 한 4,000개 정도의 영화가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영화는 3,883개의 영화가 DB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DB에 저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영화가 한 가지 장르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영화는
세 가지 장르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두 가지 장르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장르는 한 가지 영화, 한 가지 장르에만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개수는 3,883개지만 이 장르스에 등장하는 장르들은 3,800개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최소한 두 배까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것도 있어서 두 개나 세 개짜리도 있기 때문에 뭐 거의 2배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 뭐 찾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서를 한번 좀 생각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영화가 3개 이상의, 한 가지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그 영화 제목으로 장르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그 장르와 장르가 무엇으로 구별되어 있냐면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띄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다. 이렇게 띄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만지는 어드벤처고, 칠드런이고, 판타지다. 이렇게 뜯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문자열들을 잘라내면서 그 잘라낸 문자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라낸 문자열들을 리스트나 배열 안에다가 저장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칠드런, 코미디, 어드벤처, 그 다음에 또 칠드런, 그 다음에 판타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장르들을 우리가 하나의 리스트에 저장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children 그러면 children이 몇 번 등장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카운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느냐 라고 하는 거 카운팅하면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뭐 애니메이션은 뭐 100번, children은 뭐 90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죠? 얘네들을 무엇으로 하는? 얘네들을 그 인덱스로 하는 시리즈로 만들거나, 혹은 얘네들을 키값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그 다음에는 정렬을 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세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일단 저희가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르들이 우리가 장르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었다 치고 카운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그 카운팅한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순수하게 파이썬만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얼마나 그게 쉬울지 어려울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작업을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서 수행한다면 얼마나 쉬워지는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코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라고 하는 그 모듈이 패키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드라마, 코미디, 장르들을 다 쪼갰다고 생각할게요. 장르들을 다 쪼갰다고 생각해서 다시 드라마, 코미디, 다시 한번 드라마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애니메이션 몇 번 등장해요? 애니메이션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죠. 그 다음에 드라마는 3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코미디는 2번 등장합니다. 그쵸? 자,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리스트에서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는지, 드라마가 몇 번 등장하는지, 코미디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개수를 세고 싶어요. 일단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ARR에서 ARR의 원소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코미디, 드라마 이런 것들이죠. 원소를 키로 하고 그리고 ARR의 그 원소가 리스트에 나오는 횟수를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려면 ARR count라고 할까요? 우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키와 value를 횟수 키와 value를 저장하려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empty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요. 한 번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공부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자,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래요? 어레이에서 하나씩 원소를 꺼내죠. 그죠?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X는 뭐가 되죠? X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이 딕셔너리의 키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을 하는데 이 꺼낸 값 X가 딕셔너리의
키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은 여기에 키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존재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은 처음 등장한 거란 얘기죠. 맞아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현재 딕셔너리에 키로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으니까 키로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ARR 카운트 여기에다가 X를 키로 하고 등장 횟수는 하나.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꺼내다가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한 번 더 나왔다. 애니메이션에 하나가 더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해보죠. 애니메이션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이 한 번 더 나왔으면 그때는 이미 키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존 1에다가 한 번 더 숫자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RR, CNT, X의 값을 더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이게 원소를 필요하고 그 원소가 리스트에 나오는 횟수를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처음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숫자를 1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ARR CNT 어떤 식으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출력을 해볼게요. 들여쓰기 주의하세요. 들여쓰기가 여기 라인에 맞습니다. 지금. 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ARR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여기도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RR에서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에요. 그죠? 애니메이션이죠. 제일 처음에 ARR은 무슨 상태? 비어있는 empty dictionary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키로 존재하지 않아요. else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은 한 번 등장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준 거고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낼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원소는 드라마예요. X가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 딕셔너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없으니까 다시 새로운 아이템이 생겨나는 거예요. 드라마는 한 번 등장했습니다.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딕셔너리에 추가가 됐죠. 그렇죠? 그럼 다시 올라가죠. 세 번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꺼냈어요.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딕셔너리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애니메이션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니메이션이 두 번째 나온 거니까 숫자를 1에서 2로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코드가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를 증가시켜주니까 딕셔너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된 건 아니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키의 밸류가 1에서 2로 바뀐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코미디는 처음 등장했으니까 코미디라고 하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고요. 드라마는 그 다음에는 키가 있죠. 키가 있으니까 드라마가 숫자가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코미디가 또 나오면 코미디가 숫자가 증가가 되고요. 드라마가 또 나오면 드라마의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 뒤에 뭐 새로운 원소가 또 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ARR은 ARR 카운트는 이게 최종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기를 들여쓰기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 딕셔너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그냥 최종 결과만 보고 싶으시면 들여쓰기 안 하고 한 번만 출력해서 끝내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2번 등장하고 드라마가 3번 등장하고 코미디가 2번 등장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찾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은 sort예요. 그 다음은 우리는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알파벳 순서로 뭐 애니메이션, 코미디, 드라마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드라마가 3번,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과 코미디는 숫자가 같으니까 뭐 그럼 애니메이션이 먼저, 그 다음에 코미디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value를 가지고서 정렬을 해야 돼요. 딕셔너리를 정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단계고요.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그 리스트에서 각 단어들이 몇 번씩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카운트를 세는 거고요. 카운트를 셌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카운트로 정렬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정렬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또 순수하게 파이썬만 가지고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파이썬만 가지고 이걸 한다.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 sorted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터러블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터러블을 정렬할 수 있는 정렬 방법을 키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름차순 정렬할 건지 내림차순 정렬할 건지를 reverse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딕셔너리는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되냐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딕셔너리에서 키만 꺼내는 방법이 뭐죠?
is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에 있는 키만 꺼내주죠. 애니메이션, 드라마, 코미디. 그쵸? 맞아요? 딕셔너리에서 values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values라고 하면 딕셔너리에 있는 value들만 끄집어내죠. 맞습니까? value들만 끄집어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딕셔너리에서 items가 있죠. items라고 하면 얘는 뭘 꺼내주죠? 리스트, 일종의 리스트와 비슷한 객체인데 그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엘리먼트들은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원소들은 무엇을 저장하고 있어요? 키와 value를 가지고 있는 튜플들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sorted를 이용하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value로 정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오름차순 정렬이다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2번, 코미디 2번, 그 다음에 드라마 3번 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오름차순 정렬이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결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템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이템스도 이터러블이에요. 반복문 사용하면 반복문에서 하나씩 꺼내줘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for x in 이렇게 해서 x를 프린트해 보면 애니메이션 2, 드라마 3, 코미디 2라고 하는 튜플을 꺼내주죠. 아이템스는 튜플을 꺼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터러블이에요. 그죠? 이터러블은 무슨 함수를 쓸 수 있냐면 이터러블은 sorted 함수를 쓸 수 있어요. ARR CNT items 얘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정렬해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애니메이션, 코미디, 드라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고요. 마침 여기가 알파벳 순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파벳 순서였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예제가 별로 적당하진 않지만 정렬 방식을 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 정렬 방식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정렬 방식을 주시는 방법이 함수를 주셔야 돼요. 함수를 주실 때에는 람다 표현식을 쓰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x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x는 여기서 꺼낸 아이템 하나예요. 그 아이템 하나가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리턴한다고 했냐면 아이템의 인덱스 1번을 리턴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리턴하는 거냐면 뒤쪽에 있는 value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렬 기준이에요. 얘가 정렬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함수인데 x를 전달받아서 x에서 인덱스 1번 원소를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무엇을 리턴해주는 거냐면 정렬 기준을 리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가지고 정렬해라. 두 번째 아이템을 주면 두 번째 아이템에서도 2.
세 번째 아이템을 주면 세 번째 아이템에서는 3. 이렇게 정렬이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orted는 이 숫자들을 보고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한번 보시면 애니메이션 2번, 코미디 2번, 드라마 3번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이 뒤쪽에다가 reverse라고 하는 게 false였는데 이거를 true까지 주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요. 드라마 3번, 애니메이션 2번, 코미디 2번 이렇게 바뀝니다. 코드 이해되시죠? 근데 좀 어렵죠? 그쵸? 딕셔너리가 있고요. 딕셔너리에 아이템들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요. 그러면 그 함수는 이 아규먼트에서 어떤 값을 리턴을 해요. 이 리턴되는 값이 정렬 기준입니다. 아이템스가 뭔지는 제가 보여드렸죠. 아이템스가 위쪽에 할까요? ARR cnt.items 아이템스는 튜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아이템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와 밸류의 튜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X는 아이템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템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정렬 기준은 뭐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게 정렬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렬 기준을 가지고서 숫자를 가지고서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버스는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리버스를 false로 하게 되면 이거는 오름차순이고요. 리버스를 true로 하게 되면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정렬된 결과를 이렇게 리스트로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리스트잖아요. 정렬된 결과를 리스트로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딕셔너리를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네들을 다시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sorted가 리턴을 해주는, sorted는 함수잖아요. 함수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리스트를. 정렬된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딕셔너리를 정렬한 게 아니에요. 리스트를 정렬한 거예요. 어렵죠? 자, ARR 카운트까지는 딕셔너리가 맞아요. 이런 딕셔너리예요. 그죠? 얘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딕셔너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딕셔너리고요. 딕셔너리에서 item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키와 밸류를 튜플로 갖는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여기까지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정렬한 거는 그거를 정렬을 한 거예요. 튜플을 갖는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를 정렬을 한 거예요. 결과도 튜플들의 리스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키가 정렬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가지고 정렬할 거냐, 뒤에 거를 가지고 정렬할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로 원하는 거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튜플들의 리스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를 원하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는 딕셔너리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리절트라고 할게요. 리절트를 프린트한 것은 그냥 아까랑 똑같을 거고요. 리절트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할 건데, 리절트2라고 할까요? 딕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예요? 딕트죠. 딕트 안에다가 리절트를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리절트2를 출력을 해보세요. 이러면 딕셔너리로 갈게요. 얘가 무엇을 해준 거냐면 튜플들의 리스트를 무엇으로? 딕트로 변환합니다. 앞에 있는 게 키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밸류가 되게끔 키 밸류 이렇게 되게끔 딕셔너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오름차수는 내림차수는 이걸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드라마, 애니메이션, 코미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를 false라고 하면 반대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코미디, 드라마. 이게 순수하게 파이썬만 가지고 갈 거예요. 순수하게. 좀 어려우셨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판다셋 시리즈를 이용하면 이게 얼마나 쉬워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